안녕하세요. 거위농장주 이고은입니다. 요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어지럽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가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수도 굉장히 많고요. 코로나,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시장이 어떻게 갈까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성공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낮죠. 그보다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정말 위기가 온다면 나의 자산 거위들은 안전할까? 어떤 리스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 위기가 온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 거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보유한 자산 거위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화폐형, 부동산형, 회사형, 파생형 이렇게 4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폐형부터 살펴보면 화폐형 투자는 말 그대로 화폐를 매개로 한 투자이기 때문에 화폐형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은 원화현금, 달러현금, 그리고 실물금, 그리고 암호화폐 이런 자산들이 있어요. 만약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화폐들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의 가치는 더 높아지죠. 저는 현금 비중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들은 위기가 온다고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금들은 아마 가격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금들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화폐형 투자는 오케이로 하고 그러면 부동산형 투자를 살펴볼게요. 부동산형 투자에서는 저는 크게 아파트와 이제 상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저에게 바로 리스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의 그 방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리스크는 저에게 들어오던 현금 흐름이 뚝 끊기거나 아니면 제가 현금 흐름을 더 토해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게 리스크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매개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세금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거를 가정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기가 와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전세가가 떨어져서 제가 전세금을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저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전세가가 하락해서 제가 전세금을 2년 전에 비해서 좀 더 돌려줘야 하는 상황, 그거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가 제가 하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역전세 리스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대비책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세가가 확실히 저평가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세가가 저평가되어야 전세가가 천천히 오르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플러스 현금 흐름을 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럴 때 시세만큼 전세가를 확 올리기보다는 저는 전세가를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만 올려도 제가 목표로 한 기준금리, 저만의 기준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를 조금씩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전세가들은 현재 시세 대비 많이 낮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저는 어느 정도는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저는 이제 역전세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회사형 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형 투자에서는 저의 시간 자산을 투자해서 만든 콘텐츠 자산이 있고 그리고 저의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저희 미국 배당주 자산이 있죠. 저희 콘텐츠 자산들은 저희 책, 그리고 제가 하는 다양한 강의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 책을 전혀 안 사보고 강의도 안 듣고 그러시면은 제 현금 흐름에 타격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타격도 크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만약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 안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경제 위기랑 유튜브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저의 유튜브 현금 흐름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수익은 달러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을 보너스로 제가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행 투자의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이 아닌 자본을 투자한 미국 배당주 자산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미국 배당주 중에서 배당 귀족주에 집중한 것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배당 귀족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 25년 이상 매년 배당을 증액시켜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배당이 끊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주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주가가 낮아지는 거는 저는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저에게 들어오는 배당 현금 흐름만 끊기지 않고 오히려 매년 늘어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게 애초에 저의 투자 이유였으니까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아마 배당이 꾸준히 성장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저는 사실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귀족주는 달러 자산이니까 원화 대비 환차익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당 귀족주는 사실 위기에 굉장히 좀 잘 대비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생형 투자로는 제가 금 옵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 옵션 매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실물금 그리고 암호화폐 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금이나 암호화폐 금 자산은 위기가 닥치면 그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 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금 가격이 올라가면 이 옵션 프리미엄, 제가 받는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도 더 높아져요. 그리고 제가 받는 그 옵션 프리미엄도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환차익은 제가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위기가 닥쳤을 때 저의 거위 농장에서 가장 취약한 품종은 바로 원화자산 거위들입니다. 원화자산 거위의 대표적인 것들은 국내 부동산, 국내 주식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이 거의 없고요. 국내 부동산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역전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위 외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 거위들이 위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물론 만약에 진짜로 현재 시장 상황이 위기로 이어진다면 저도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의 이제 자산 총액도 감소할 거고 현금 흐름도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저의 거위 농장을 점검해 봤을 때 취약한 원화 부동산 거위도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거위 농장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거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너무 한쪽 자산에만 쏠려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자산군의 장단점, 특징들을 공부해 보셔서 다양한 자산 거위들을 편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풍성하고 장기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한 거위 농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부자 거위 농장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